네, 안녕하세요.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에 대해서 발표를 받게 된 33번 박태현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큐라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큐라레는 남아메리카인들이 사냥시에 사냥감을 마비시키기 위해 쓰던 화살 독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만의 물질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제 방법을 소수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러한 종에서 스트라이크노스 종에서 추출하였고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큐랄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버나드라는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연구하는 툴로 로커스 오브 드럭 액션이나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게 큐라레를 추출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큐라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면 큐라레는 1932년부터 정제하여서 이제 근육의 강직 경련이나 경련성 마비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 같은 경우는 큐랄에 대한 연구도 이어나갔고 그 다음에 1935년 킹은 튜보큐라린의 에센셜 스트럭처를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2년 그리피스와 존스는 큐라레를 전신마취의 근육 이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외과 수술의 전신 마취에 있어서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마취제와 병용하기도 하며 경련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이건 여러 큐라레에 대한 종류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의 분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디폴라리자이징 에이전트이고 하나는 컴피리티브 혹은 non depolarizing 에이전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컴피리티브 에이전트는 사용되고 있으나 반면에 이 depolarizing 에이전트는 숙신일, 콜린 이거 하나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피리티브와 이제 디폴라라이징 에이전트를 비교해보면 컴피리티브 블러킹 에이전트는 부피가 크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컴피리티브의 종류인데 뭐 유명한 거는 튜보크라린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라라이징 블러킹 에이전트는 유연한 구조로서 프리 본드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숙신일 콜린 아까 임상적으로 하나만 쓰인다고 했던 이 숙신일 콜린 그리고 요 앞에 있던 거는 처음에는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1850년대 클라우드 버나드 아까 나왔던 사람이 이 튜보클라린과 이 다른 컴피리티브 블러킹 에이전트가 운동 종판에서 작용함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NA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와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막습니다. 그리고 드러그를 end plate of single isolated muscle fiber에 적용할 시에 모터 nerve impulses와 아세틸콜린에 둔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슬 파이버 멤브레인에서 포타슘의 탈분급과 직접적인 전기 자극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틸콜린이 원래 이렇게 붙으면 통로가 이렇게 개방됩니다. 원래는 닫혀 있었다가 개방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이 경쟁적으로 붙는 것들이 여기에 원래 아세틸콜린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붙음으로써 네 통로가 이제 원래는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신경 전달이나 이런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인 Depolarizing Agent의 작용 기전을 보면, 네,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이 하는 것처럼 채널을 열어 탈분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세틸콜린을 가수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길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반복적인 흥분이 유도되고, 이는 일시적으로 반복적인 근육의 흥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연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후 이제 뉴로머스큘러 트랜스미션의 블락과 무기력하게 마비가 오는데 이거를 페이스 1 블락이라고 하고, 이는 페리정셔널 소디움 채널이 엔드 플레이트가 재분극될 때까지는 닫힌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의 분비는 아세틸콜린을 이미 탈분극된 엔드 플레이트의 리셉터에 붙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채널은 탈분극 신호가 아래 채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이제 모터 엔드 플레이트에서 나머지 근육의 활동을 막습니다. 그래서 인간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반복적인 흥분 후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같이 사용되는 마취제 성분이나 근육 타입 혹은 약투여 속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설명한 게 요거였고요.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 여기 원래 아세틸콜린이 이제 원래 결합하는 부위인데, 반대로 이제 이 숙치닐콜린이 여기 붙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붙는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게 가수분해가 딱 돼가지고 빨리 없어져야 이제 계속 이제 신호가 끝나는데, 전달이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아세틸콜린의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작용이 되지 않고 계속 여기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붙어 있게 되니까 이제 신호가 계속 하게 돼서 아까 말했던 연축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의 발표의 끝이고요. 네, 끝내겠습니다.